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앞으로 또 나올 퍼펙트 바디, 나이스 필 이 제품들로 사업을 하거나 또는 이 제품을 소비자분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형태의 제품들은 이제 막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달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 회사들이 거의 다 지금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를 좀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되고 또 이 제품을 드시거나 이렇게 전달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관리라는 것을 굉장히 성심성의껏 해드려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체험 사례를 듣고 보면 아우 진짜 괜찮은 제품이네. 근데 나도 먹어보고 싶다. 막 이게 마이크가 없으니까 손이 막 그런데 이 체험 사례가 끝나서 정말 좋은 효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있죠. 그죠? 그러면 남편과 부인 간에도 야 이걸 왜 갖고 왔냐 왜 먹이냐 저희 그 신랑도 24kg를 빼줬는데 제가 97kg인가 뭐 진짜 막 침대가 다리가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 침대값이 아까워갖고 살을 빼야 되겠는 거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디 가서 뭘 주워 먹고 다녔냐고 제가. 왜 남자분들끼리 다니면 뭐 좋다는 거 있으면 막 다니고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음식물도요. 여러분들 이제 저와 만날 시간이 많이 되면 음식물도 체질에 따라서 고기 먹으면 꼭 병 걸리는 게 아닙니다. 고기를 먹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혈압도 130, 140 이상 되면 무조건 고혈압이 아닙니다. 150이어도 그게 본인의 정상 혈압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무조건 수치에 맞춰서 약을 먹이게끔 한다 그러면 오히려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뭐 SNS를 통해서 많은 상식들이 지금 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지만 그게 내 건지 누구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학습이 필요한 거죠. 예, 야 그런 일도 있대 그런 경우도 있대더라 하는데 그게 내 경우인지 저 사람 경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거 어차피 우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그 의사 닥터분들도요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만 전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종합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렇게 제품을 전달하고 효과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만병통치되고 이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만병통치구만. 나한테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잘 못 믿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왜냐하면 이 효소라는 물질은요 제품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오늘 강의를 좀 들으시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효소 제조 공장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내 몸이 효소 제조 공장이에요. 따로 식품을 효소라고 우리가 이제 일명 효소 제품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효소는 밖에서 넣어주는 뭐 그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이런 존재가 아니고 내 몸이 효소를 만드는 일공장이 일공장. 근데 일공장이 예를 들어서 제품을 잘 못 만들거나 뭔가 부실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뭐가 잘못됐는지, 전력이 모자란지, 기계가 녹이 슬었는지 봐서 일단 1공장이랑 메인 공장이잖아요. 이게 잘 돼야 2공장, 3공장도 차려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우리 그냥 사회에서 얘기를 하면. 근데 우리 몸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필요한 효소는 내가 만듭니다. 내가 만드는데 원료는 뭐냐면 음식물이에요. 아미노산, 아주 좋은 단백질하고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만 잘 맞춰서 먹어주면 그거 비율 딱 맞춰서 드시고 제때 시간 딱 맞추시고 정말 몸에 안 좋은 거 안 드시면 효소 만드는 일공장은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죠. 왜냐하면 내가 조심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간의 과정이 뭐냐면 노화라는 질병. 자연스러운 질병은 누구나 계속 계속 내가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소 건강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내 몸을 내가 잘 만들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노화라는 질병과 기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명이 있다 그러면 더 많은 효소를 즉 밖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복합 활성 효소라고 합니다. 이제 나오겠지만 안에서 만드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은 미라클 엔자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효소가 있고 또 이럴 때 내가 밖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고장났는지를 알아서 누가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고쳐야 빨리 물건이 생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는 기술자를 우리는 복합 활성 효소 퍼펙트 바디 제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정리가 돼서 들으시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내 몸이 저런 상황이 지금 가고 있나? 그렇다고 그러면 효소 만들기 너무 안 좋은 조건이구나. 그러면 조건이 안 좋을수록 밖에서 뭐를 더 많이? 기술자를 더 많이 넣어줘야죠. 그런데 그 기술자들이 들어갈 때는 옆에서 자꾸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독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독소를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전체 강의 이제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한번 잘 볼게요. 효소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건강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질병하고 비만이라는 관계가 반드시 살이 찌니까 아름답지 않다. 내가 목욕탕 가서 옷 벗기가 싫다. 또 옷가게 가서 뭐라고 얘기할 때 막 입어보라고 하면 막 짜증나는 이런 것이 비만의 의미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걸로 측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만이라는 거는. 그러면 비만이라고 나왔어 일단. 내가 과체중이나 비만이라고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질병이 왜 오는지 그 관계를 우선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거를 고칠 수 있으니까 오늘 얘기하겠죠. 열받기 이런 거래. 그러고서 끝나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걸 없앨 수 있고 내가 정상가동 시킬 수 있다 내 몸을. 그렇다고 하면 그게 어떤 존재냐면 효소라는 존재다. 걔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요거를 본 다음에 얘가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독, 즉 배독, 제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몸 안에 있는 독소를, 그러니까 독이라고 얘기를 하면 식품을 하는 업계에서는 좀 너무 강한 표현이긴 해요. 근데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여기 모이신 분들은 보통 강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독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아니 그렇더라고요. 그럼 내 안에 독은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독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원래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도 요걸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지난번에서 좀 예쁘게 많이 꾸몄어요. 좀 이렇게 눈도 아름답게 눈요기를 해야지 먹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배독, 그러니까 독을 배출한다. 제독, 독을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내 몸이 뭘 한다? 자연적으로 치유를 한다. 내가 스스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퍼펙트 바디 도움을 받아보자.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건강하다는 의미는 막 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뭐 잘 자고 뭐 그렇다고 하면 잘 싸고 그죠? 화장실 잘 가보니까 그러면 그냥 건강해. 나 별로 병 없어. 그냥 뭐 나이 드니까 그냥 혈압약 하나쯤 먹고 뭐 누구나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혈압약 하나쯤 먹고 또는 아직 당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혈압은 조금 있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왜 이렇게 스스럼 없이 나오냐면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혈압이든 당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만 혈압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걸로만 자꾸 믿는다든지 왜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합니다. 혈압은. 그렇기 때문에 이 측정하실 때는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본인이 하시는 것이 자기의 정상 혈압이 나오는데 그것도 3번이나 4번 측정하셔서 평균을 내는 게 내 혈압이에요. 엄청 높아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그래서 건강은 이렇게 아주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완전히 입원해서 또는 질병을 1개, 2개 병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외에 이렇게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반 건강, 반 질병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냥 힘든 거예요, 나 혼자. 나 왜 이렇게 눈이 자꾸 피곤하면 여기가 뭐가 낀 것 같아. 뭐만 스트레스 받으면 뒷골이 확 땡겨. 그리고 막 편두통이 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에 잘 때 쥐가 나. 그러니까 뭐 나이 드니까 순환이 잘 안 돼서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태어난 아기들도 소아, 당뇨, 뭐 혈압, 결혼하는 아가씨들도 자궁경부암, 유방암 막 그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음식물에 대한 게 사실은 가장 큽니다.
근데 아기들은 엄마 아빠로부터 받는 유전자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그런 것을 받아서 나오면 면역이 굉장히 약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질병으로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하지 마시고 또 반 건강하다 반 질병이다는 아직까지 병명이 나오진 않아요. 뭐 약을 얼마큼 먹어야 되고 하루에 어떻게 해야 되고 검사 받으러 와야 되고 이건 아닌데 나 혼자 미치겠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떨 때 막 가슴도 답답하지, 막 심장도 울렁울렁거리지, 어머 어때 일어나면 핑 돌지 막 이런 거 겁나긴 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뭐 별 이상한 건 없대. 피 검사도 이상이 없대. 이런 게 반 건강, 반 질병 상태.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체하는 식품으로 건강을 찾아야 되는 대상자들이죠, 이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컨설팅을 하실 때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분은 막 자기 병증을 호소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사업은 저도 굉장히 비즈니스를 오래 했던 사람이지만 환자를 찾아서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예, 만일 내 주변에 지인이 계셔서 또는 내 가족이 이렇게 아프고 하면 정말 그분을 위해서는 내가 봉사할 마음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할 때 야 걔가 혈압이 엄청 높대 당이 엄청 높다는데 이거 먹이면 진짜 대박이겠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 제품은 건강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은 사람이 예방하기 위해 먹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본인이 정말로 질병을 약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러한 대체하는 음식물, 즉 식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쳐보겠다고 하면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호자의 의사를 듣고 제품을 판매해서 컨설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피곤하지 않아요. 예, 전화 받는 거 무섭지 않아요. 예, 다 해봐서 그래요. 자, 이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질병이라는 상태까지는 뭐 가지 않지만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반드시 건강으로 올 수 있다. 이것은 제품을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역력이라는 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방패를 하나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임뮤라고 써있죠. 이게 면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면역력이 강하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흔히들 여러분 나는 다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감기가 한 분이 걸렸는데 이 사람은 안 걸리고 이 사람은 걸렸으면 아, 이 사람 면역이 낮다 이렇게 막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면역의 개념은 여기에는 이제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병균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물론 대단히 위험한 것이 많아요. 제일 위험한 건 자가 면역 결핍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게 원래 정상해야 되는 것들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내 안에서 즉 적군은 내부에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항상 그렇죠, 그죠? 제일 친한 사람이 배반하고 막 영화 봐도 그렇잖아요. 그거 이제 반전도 아니야. 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옛날에 엄청 반전이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이랬는데. 근데 우리 몸 안에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것이 내 몸 안에서 똑같아요. 걔네들이 눈, 코, 입이 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세포일 뿐이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지가 잘못해갖고 지 혼자 잘못됐잖아요? 근데 이게 내 거기 때문에 세포의 면역세포들이 이걸 감지하거나 죽이거나 없애지 않아요. 예. 그래갖고 얘네들이 세력이 딱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대표적인 질병의 이름이 암이고, 암뿐이 아니라 관절, 네, 류마티스 다 자가 면역 결핍증입니다. 몰라요. 통증이 있거나 커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면역력은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있지만 이 면역 세포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음식물 중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지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뭘 좋아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퍼펙트 바디 이렇게 얘기하면 다 100점이야. 뭐 다른 거 막 비타민 C일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지? 셀레늄이요? 뭐 비타민 C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퍼펙트 바디 5글자면 이제 다 정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안 오신 분들은 모르는 거야. 그럼 다음에 물어보면 여기 오신 분들이 상품을 탈 기회가 많겠죠, 그죠? 네, 대답자라는 사람 상품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질병과 비만은 그러니까 환자들을 우리가 이제 질병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만한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입원하진 않아요. 뭐 허리가 37이라고 입원시키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질병과 그러면 이런 비만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요즘에는 우리나라가요 한 10여 년 전, 7년, 8년 그때만 해도
과체중 인구가 20%에서 30% 정도.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서구,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이제 그런 호주나 이런 쪽은요, 비만 인구가 30%를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과체중 인구는 이제 기본이고 비만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100% 첫 번째 음식물이죠, 그죠? 음식물로 인한 건데, 이러한 과체중 인구가 비만 인구로 가면, 물론 우리들이 사업할 대상은 많이 늘어나겠지만, 경제 활동이 마비가 돼요. 왜 이런 비만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까요? 우리가 연구한 게 아니거든요. 왜 비만이 질병입니다라고 누군가가 선포를 했죠, 그죠? 의학계에서 선포했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 이유는 세계 모든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나 선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 우리한테 자선사업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양 강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 경제 인구보다 병원에 누워있는 인구가 많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가깝게 생각하면 의료보험. 저는 1년 12달 병원에 가는 일이 없어. 그런데 소득에 의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10만원, 20만원 막 측정해서 받아. 나라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거 누구한테 가냐면 병 들어서 매일 병원 가시는 분들의 의료보험비로 나가요. 그죠? 물론 이제 이거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뭐라고 불만은 못하지만 어떤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 그렇다고 병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왜 경제 인구가 어느 때인가부터 병든 환자들보다 적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더니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계신 분들의 몇 프로? 과반수라고만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분들이 대부분 비만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비만한 것은 몸무게가 이제 많이 나가면 비만하다 이제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 운동선수들은 다 근육이야. 몸무게 엄청 많이 나가는데 그분들 비만 아니죠. 그죠? 역도 선수나 또는 레슬러나 유도 선수나 이런 분들 근육을 키우잖아요. 그럼 비만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 해서 더 깊이 연구한 결과 우리 몸 안에 있어야 될 지방보다 더 많은 지방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비만이다라고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은 이러한 나쁜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비만이 온다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특별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특별한 분들이 이래서 비만이 오는 거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알지만 지키기는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인스턴트 맛있고 또 불규칙한 식생활 거의 해요. 거의. 예, 뭐 밥맛 없고 그런데 굳이 12시నే 딱 밥 먹고 이러시는 분 지금 거의 안 계시거든요.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안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는 것이 비만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비만을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몸무게나 보이는 걸로만 평가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품 드시기 전에 뭐 하시는 거 하나 있죠? 네, 해독. 제품을 드시면 해독이 되고 인바디 체크하시죠? 예, 고객분들도 반드시 그거를 하고 드시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전후 비교가 확실히 돼서 제품의 특화성도 알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말한 게 진짜구나 라고 그분이 자기 몸에서 나온 걸 보고 인정을 할 때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그냥 말로만 급한 마음에 야, 한 개만 먹어봐. 끝내준다. 근데 이거 먹어서 뺐는지 저거 먹어서 뺐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몸무게 하나도 안 줄었다 그래요. 사이즈는 줄었는데 안 만나주고 전화로만. 근데 본인은 66이 된 거야. 77에서. 근데 몸무게는 하나도 안 줄었어. 또는 몸무게 느시는 분 계세요. 근육량 모자랐다고 근육 채워주면 몸무게 느는데 사이즈는 주는데도 안 만나고 안 보여주면서 계속 몸무게 안 줄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인바디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셔야 되고 살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비만하다라는 판정이 났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살은 살이 아니고 뭐다? 독소다. 옛날 어른들이 고름이 살 안 된다 그러죠. 그죠? 예, 지방이 절대 살 안 됩니다. 여러분 피와 살이 될 것 같아서 지방을 꼭 껴안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경악하죠. 두 번째 보는 분들 친근하죠. 흔한데 이러면서
그런데 저렇게 먹여주는 제가 뭐라 했어요? 저분이 남편일까? 병간인일까? 감병인일까? 그랬잖아요. 저 남편이면 뭐 속셈이 있는 거야. 이분이 돈이 많거나. 이 상태에서 퍼펙트 바디를 먹여야지 이런 걸 먹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도 비만하신 분들이 이미 중추신경에서 배고파요, 배불러요 하는 호르몬계가 마비돼 있어요. 예, 배가 부른 건지 고픈 건지 모릅니다. 근데 계속해서 땡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렇게 철갑같이 두르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방패가 돼서 면역력이 방패가 돼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줘야 될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겹살 먹고 이렇게 놔두면 제일 흔한 비유예요. 허옇게 굳잖아요. 거기다 물 부으면 밑에까지 스밀까요? 안 스미죠. 아무리 좋은 산삼 녹용을 그 위에 놔두면 밑에까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물에다가 참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이나 여러분들 그런 오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분리는 되죠. 물과 기름이. 근데 손가락 딱 넣으면 어때요? 들어갔다 나오죠. 이거를 불포화지방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지방이어도 손가락 넣으면 들어가요? 허연 삼겹살에? 굳은 데에? 안 들어가죠. 상상만 해보셔도 그러면 몸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지방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지만 지금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물에다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린 좋은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린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한 거예요. 지방은 절대적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겁니다. 지방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지방은 안 되지만 지금 말한 그런 불포화 지방산, 지방 같은 것이 음식물로 또는 지금 상상이니까 언제 한번 이 물 위에 딱 참기름 떨어뜨렸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세포예요. 세포막은 그렇게 막을 이루고 있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영양분도 들어가고 노폐물도 나오고 이렇게 돼서 연동운동을 계속 60조개가 해야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놈이 이렇게 막이 끼기 시작했어. 그러면 들어갈까요? 나오지도 못하겠죠? 그러면 그 부위에 있는 장기들은 일단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그게 오래되고 그게 지독한 질병으로 하면 괴사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당뇨 환자들 분들이 발끝에 괴사가 제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손끝 같은 데보다 발이 많이 일어나죠. 가기 힘든 곳, 전달할 수 없는 곳이 먼저 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빼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올바른 영양이 들어가야 자가치유가 일어나요. 영양 부족입니다. 검사해보면 영양 부족으로 나와요. 여러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취업도 잘 안 되고 예.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도대체가 아무리 잘해줘도 애프터가 없는 거야. 어떡하면 좋아. 자 그러면 이렇게 마른 분들 있잖아요. 막 살 찌우고 싶어하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아유 체질이야 체질. 옛날에 엄마들은 얘 쟤는 먹어도 배도 안 나온다. 난 그런 애들 한 대 줘받고 싶어. 나는 먹으면 배가 먹은 만큼 나와.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지금도 그 친구들 그래요. 근데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야 사람이 정직해야지 너는 애가 속이 정직하지가 못해갖고 먹으면 배가 나오는 게 맞는 말이지 어떻게 먹어도 배가 안 나오냐? 너 애가 부정직해 이제 막 이러면서 친구들끼리 놀리는데 이런 사람이라고 건강하냐는 거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정상적이냐? 아까 얘기했죠. 내 몸에 있어야 할 지방보다 많으면 무조건 비만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뭐 해봐야 돼요? 인바디 해봐야 돼요. 근데 많아. 근데 보이기는 말라 보이죠? 그래서 앞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른 비만. 네, 마른 비만. 이분들이 관리하기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좁잖아요. 체구가 작으니까 그 안에 그만한 지방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똘똘똘똘 뭉쳐갖고 딱딱하니 굳어 있어요. 그리고 몸들이 대부분 찹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특히 인바디를 해서 대체식을 하거나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하기보다는 또 이분들도 채우면서 함께 빼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극한 예만 제가 들어드리는 거고, 그냥 보통 분들은 뭐 하면 본인들의 나쁜 부분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그걸 후전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1차, 2차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아까 3개월 정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기간이 가장 짧은 기간이에요, 변화는. 세포라는 것도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젊은 여성들은 생리 주기가 있고, 또 피부도 피부 각질 주기가 있고, 몸의 모든 세포는요, 죽고 사는 주기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빠르게는 14일 정도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세포는 한번 바뀌거든요. 그리고 우리 피부는 며칠이에요?
28일이죠, 그죠? 근데 그 주기가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늘어지고 그게 그냥 아주 독한 말로 하면 괴사예요. 그냥 쑥 들어가면 주름이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비만해지면 이러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요 3배 이상은 높아지고 최소한 또 우울해지고 용모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도 제가 이제 교통사고 나고 하면서 이제 직업이 바뀌었다고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전혀 이런 식품이라는 거 뭐 영양제라는 거 자체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너무 건강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딸만 둘이거든요. 근데 제가 큰딸이에요. 근데 너무 건강하니까 뭐라 했냐면 쟤를 어떤 놈이 데리고 가서 살지 어떤 놈이 쟤를 감당하겠냐고 이랬어요. 왜냐면 밤에 딱 아버지한테 늦게 들어가면 혼나잖아요. 그 여자애들 그러죠. 옛날에 하고 더 그러니까 딱 들어가갖고 2층에 제가 밑에 장독대로 이렇게 계단을 하나 이렇게 내려놨어요. 사다리를. 왜냐면 나가 놀아야지 그 시간에 집에서 뭘 하냐고. 막 7시, 6시 들어가서 그럼 아버지한테 눈도장 딱 찍고 2층에가 우리 방 이제 동생 방 이렇게 둘이 있었으니까 불 환하게 켜놓고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뭐 아버지랑 커피도 한 잔 타다 드리고 이러니까 있는 거 도장 찍어놓고 저 이제 잠잘 시간쯤 되면 나가서 애들하고 수다 떨고 놀고 또 뭔가 할 일이 그렇게 많고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막 이틀 3일 동안 밤새고 뭔가 일하고 작업하고 이런 거 책 읽고 이래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효소 충만자죠, 그죠? 예, 그랬는데 그런 거 내가 혼자 그렇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통사고라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와서 박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뭐 2개월 3개월도 안 됐는데 막 살이 20kg 30kg 불고 왜냐면 이게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죠. 약물 오용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약물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그런 충격에 의해서 세포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니까 맨 처음에 일을 못하면 뭘 하냐면 못 내보내요. 우리 몸은. 예, 못하면. 먹는 건 먹어요. 근데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이게 민감해지지 않아요. 그냥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예요. 얘가 지금 이상의 몸이. 그러니까 뭐라도 내보내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계속 끌어안습니다. 이게 고도비만 환자들의 단계가 이게 맞아요. 네, 내보내지 못하면 계속 끌어안져서 이러한 비례가 깨지기 시작하죠. 자, 정상적인 분들은요. 수분이 60에서 65% 정도의 수분을 가지고 있고 20에서 25% 정도의 남자 여잔데 그 정도의 수분을 내가 계속해서 넣어줘야만이에요. 이거는 가지고 있는 수분이 1에서